그러니깐 더 이상 자네는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평범한 2020년의 한 겨울날, 그렇게 안기준 씨는 30년간 충성을 다해온 병원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 탁월한 의사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1개월 뒤,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히려 안기준 씨를 자른 핵심 임원이 해고되고 안기준 씨는 일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의사 안기준 씨의 사연입니다. 안기준 씨는 올해로 52세, 지방의대를 졸업한 후 곧바로 성모병원 외과에 입사했습니다.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유학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한 의사였을 뿐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기준 씨는 단 한 번도 환자를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이면 환자 차트를 밤새 들여다봤고 수술 후에도 회복실을 몇 번씩 찾아갔습니다. 동료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안 선생, 집에는 가. 하지만 안기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자가 먼저죠. 그는 늘 그랬습니다. 병원의 분위기는 2019년 말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경영이사 최민석 씨는 젊고 야심찼습니다. 그는 병원을 기업처럼 운영하겠다며 혁신을 외쳤습니다. 이제는 실적입니다. 수술 건수, 환자 회전율, 병상 가동률, 이게 전부입니다. 회의 때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안기준 씨 같은 베테랑 의사들은 불안해졌습니다. 환자를 많이 보는 것보다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이젠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최민석 이사가 안기준 씨를 불렀습니다. 안 선생님, 수술 건수가 좀 적으시네요. 환자 상태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건 좋은데 병원도 경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안기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씁쓸했습니다. 의사가 영업사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참았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1월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전체 의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병원은 젊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납니다. 일부 선생님들께는 명예퇴직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안기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걱정한 대로 며칠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기준 선생님, 내일 오전 10시에 이사님 면담이 있습니다. 안기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3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수술 때의 떨림, 환자가 고맙다며 건넨 편지, 새벽까지 이어진 응급수술들. 이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걸까요? 십시정각 안기준 씨는 최민석 이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에는 최민석 이사와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최민석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 선생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사정상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안기준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30년 근속하신 만큼 예우는 하겠습니다. 명예퇴직금도 최대한 챙겨드리고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기준 씨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이 단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안기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이제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안기준 씨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병원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명예퇴직 대상이래.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나는 따를게. 안기준 씨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물러나야 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기준 씨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에는 명예퇴직 동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최민석 이사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기준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안 선생님. 결정하셨어요? 네. 안기준 씨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병원도 선생님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안기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져나갔습니다. 30년이 그렇게 한 줄로 끝났습니다. 퇴직일은 이번 달 말입니다. 그때까지 인수인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준 씨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줘야 하나? 안기준 씨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30년 동안 쌓아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환자 케이스 파일, 수술 기록, 협력병원 연락처, 의료기기 업체 담당자 명단. 하지만 이 모든 것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오직 안기준 씨만 아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병원 김상훈 원장은 공식적으론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기준 씨와는 20년 지기였습니다. 매년 김 원장 생일이면 안기준 씨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덕분에 환자 의뢰가 원활했습니다. 또 의료기기 업체 박철수 부장은 공식 계약서상으론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안기준 씨가 한 번 전화하면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안기준 씨가 10년 전 박 부장의 어머니 수술을 집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들이 수십 개였습니다. 안기준 씨는 천천히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공식 기록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 환자 차트, 계약서, 연락처 목록.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모두 빼놨습니다. 김상훈 원장과의 20년 우정, 박철수 부장 어머니 수술 이야기, 간호사들과의 신뢰관계. 이런 건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후임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름은 정우진, 서울대 의대 출신의 미국 유학파였습니다. 나이는 겨우 38세, 안기준 씨보다 14살이나 어렸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기뻐했습니다. 정 선생이 오면 병원이 달라질 겁니다. 젊고 유능하니까요. 안기준 씨는 정우진을 처음 봤을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우진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안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빨리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안기준 씨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환자 차트 보는 법, 수술 스케줄 관리, 협력병원 연락처, 의료기기 주문 방법. 모든 걸 빠짐없이 알려줬습니다. 정우진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네, 기록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안기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록만으론 안 돼. 사람이 중요한 건데. 인수인계는 2주 만에 끝났습니다. 정우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안기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근 날이 왔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안기준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동료들이 간단한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최민석 이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안기준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을 보낸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남의 집 같았습니다. 안기준 씨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안기준 씨가 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맞는 여유였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아내와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병원이 궁금했습니다. 정우진은 잘하고 있을까? 그 궁금증은 2월 둘째 주에 풀렸습니다. 안기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상훈 원장이었습니다. 협력병원을 운영하는 20년 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원장님. 안 선생, 퇴사했다며? 왜 미리 말 안 했어? 김상훈 원장의 목소리는 섭섭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요즘 성모병원에서 환자 의뢰가 이상해. 새로운 정우진이란 사람이 연락을 하는데 뭔가 달라. 어떻게요? 예전엔 자네가 직접 전화해서 환자 상태를 설명해 줬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서류만 보내더라고. 형식적이야. 안기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새로 온 사람이니까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병원 환자 중에 급한 케이스가 있었거든. 그런데 정우진이란 사람은 그걸 파악을 못 하더라고. 자네였으면 바로 알았을 텐데. 안기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원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안 선생, 솔직히 말할게. 앞으로 성모병원이랑은 좀 거리를 둘 생각이야. 자네가 없으면 믿음이 안 가.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안기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김상훈 원장과의 관계는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신뢰, 그건 인수인계로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의료기기 업체 박철수 부장이었습니다. 안 선생님, 퇴사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큰일인데요. 요즘 성모병원에서 발주가 좀 이상해요. 무슨 일인데요? 새로운 정우진 선생이란 분이 견적을 다시 받자고 하더라고요. 기존 조건이 불만족스럽다면서요. 안기준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우진은 몰랐던 겁니다. 박철수 부장이 왜 좋은 조건을 주는지. 10년 전 그의 어머니를 안기준 씨가 수술했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늘 병원을 배려했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기준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선생님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병원들도 많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 말리지 않으시고요. 제가 왜 말립니까?
저도 이제 그 병원 사람 아닌데요. 박철수 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다른 병원으로 가실 계획 있으세요? 글쎄요. 아직은 쉬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리 잡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우선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안기준 씨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협력병원, 의료기기 업체. 안기준 씨가 없으니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모병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정우진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네요.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안기준 선생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어요. 기록만 보면 다 되더라고요. 간호사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안기준 씨가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그물망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다는 걸. 2월 말 안기준 씨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안 선생님, 요즘 성모병원 분위기가 이상해요. 어떻게요? 환자 이송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정우진 선생이란 분이 연락을 하는데 뭔가 신뢰가 안 가요. 안기준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중환자 이송은 다른 병원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 그리고 선생님. 혹시 다른 병원 가시면 꼭 연락 주세요. 선생님이랑은 계속 일하고 싶거든요. 안기준 씨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달력을 봤습니다. 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병원이 안기준 씨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3월 첫째 주 성모병원 외과는 바빴습니다. 정우진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우진은 협력병원에서 환자 이송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상훈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정우진은 당황했습니다.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훈 원장 병원이랑 계약 상태 확인 좀 해주세요. 인사팀 직원이 확인 후 답했습니다. 계약은 유효합니다. 별 문제 없는데요? 그럼 왜 환자 이송을 안 받는다는 거죠? 글쎄요. 직접 통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우진은 김상훈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환자 이송 건인데요. 왜 거부하신 겁니까? 김상훈 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 선생, 죄송하지만 우리 병원 사정이 있어서요. 사정이라니요? 계약서에는 이송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서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신뢰도 중요하죠. 신뢰요? 예전 안기준 선생님은 환자를 보낼 때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 선생은 서류만 보내시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불안해요. 정우진은 황당했습니다. 환자 기록이 다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기록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죠. 김상훈 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협력병원 하나쯤 없어도 돼.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의료기기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수 부장이었습니다. 정 선생님, 견적 재검토 건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기존 조건은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계약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드렸던 특별 할인은
안기준 선생님에 대한 개인적 배려였습니다. 개인적 배려요? 네. 그분이 10년 전 저희 어머니를 수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좋은 조건을 드렸던 겁니다. 정우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계약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건을 재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조정이요? 네. 기존 가격에서 20% 인상입니다. 정우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20%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른 병원들한테는 이게 정상가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할인해 드린 거죠. 정우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철수 부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안 되시면 다른 업체 알아보셔도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진은 당황했습니다. 의료기기 가격이 20% 오르면 병원 운영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는 급하게 다른 업체들의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박철수 부장님 회사보다 비쌉니다. 같은 제품인데 왜 더 비싼 겁니까? 품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박 부장님 회사는 업계에서 제일 좋은 조건 주는 걸로 유명한데요. 정우진은 막막해졌습니다. 결국 박철수 부장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요일, 이번엔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선생님, 중환자 이송건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저희 병원은 중환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예. 왜요? 글쎄요. 병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왜 방침이 바뀝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정우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협력병원, 의료기기 업체, 대학병원. 하나씩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정우진은 최민석 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요즘 협력기관들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환자 이송도 거부하고 의료기기 가격도 오르고 대학병원도 손을 떼겠다고 합니다. 최민석 이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상으론 문제 없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최민석 이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안기준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니야? 그럴 리가요. 안기준 선생님은 이미 퇴사했는걸요. 그래도 한번 알아봐.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퇴사한 사람이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금요일 정우진은 간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안기준 선생님이 협력기관들이랑 특별한 관계 있었나요? 간호사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기준 선생님은 30년 동안 여기 계셨어요. 그분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인맥이요? 네. 협력병원 원장들, 의료기기 업체 담당자들, 대학병원 교수들. 거의 다 개인적으로 친하셨어요. 정우진은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3월 둘째 주 월요일, 정우진은 출근하자마자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사님이 급하게 부르셨어요. 회의실엔 이미 최민석 이사와 경영팀장, 외과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우진이 자리에 앉자 최민석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 선생,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협력병원 5곳이 환자 이송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정우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5곳이요? 지난주엔 한 곳이었는데요. 주말 동안 연락이 왔습니다. 전부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외과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우진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김상훈 원장 병원을 비롯해 5개 협력병원이 모두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병원 사정 변경, 운영 방침 조정, 인력 부족. 하지만 정우진은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이사님, 이거 안기준 선생님 때문 아닐까요? 최민석 이사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다른 협력병원을 찾아야죠. 경영팀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영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사님, 문제는 협력병원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의료기기 업체 3곳에서 가격 인상 통보가 왔습니다. 평균 20% 인상입니다. 최민석 이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20%요? 그럼 운영비가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한 달에 약 3천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3천만 원이요? 최민석 이사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외과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대학병원 2곳에서 중환자 이송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론 우리 병원으로 환자를 안 보낸다고 합니다. 정우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오지 않으면 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완전히 고립 작전이잖아요.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기준이 복수하고 있다는 걸. 회의는 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협력병원을 새로 찾으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병원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화요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간호사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환자가 줄어든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엔 이렇게 한가하지 않았는데. 협력병원에서 환자가 안 오니까 그렇죠. 정우진은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는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수요일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모병원이시죠? 네, 그런데요. 병원 증축 인허가 건인데요.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됐습니다. 정우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정확한 건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셔야 합니다. 정우진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병원 증축 인허가가 왜 보류된 겁니까? 공무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상 미비점이 있습니다. 미비점이요? 어떤 미비점이요? 환경 영향 평가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건 이미 제출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우진은 답답했습니다. 재검토요? 그럼 언제까지 걸립니까?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3개월이요? 그럼 증축 일정이 다 밀리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정우진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안기준 선생님이 시청 공무원들도 알고 지냈나? 목요일 정우진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안기준 선생님이 시청 사람들이랑도 친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했죠. 특히 환경과 김 팀장이랑 가까웠어요. 환경과 김 팀장이요? 네. 안기준 선생님이 몇 년 전에 김 팀장 부인 수술을 해주셨거든요. 그 뒤로 되게 친해졌어요.
정우진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안기준은 30년 동안 단순히 의사로만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협력병원, 의료기기 업체, 대학병원, 심지어 시청 공무원까지 이 모든 게 안기준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금요일 최민석 이사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협력병원 5곳 계약 해지, 의료기기 가격 20% 인상, 대학병원 환자 이송 중단, 시청 인허가 보류.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혹시 안기준 선생님한테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민석 이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뭘 어쩌라는 겁니까? 사과하고 다시 모셔오는 겁니다. 최민석 이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3월 셋째 주 성모병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협력병원에서 환자가 오지 않았고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과 병동은 한산했습니다. 예전엔 병실이 꽉 찼는데 이젠 빈 침대가 절반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러다 우리까지 잘리는 거 아냐? 요즘 수술 스케줄도 텅텅 비었어. 안기준 선생님 자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우진은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안기준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요일 오전 최민석 이사는 경영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첫 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영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전월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30%요? 최민석 이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30%가 떨어집니까? 환자 수가 줄었습니다. 협력병원,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안 오니까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추세면 다음 달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책상을 쳤습니다. 이럴 수가. 화요일 병원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대표이사는 60대 중반의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최 이사, 설명해 보세요. 최민석 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협력병원들이 계약을 해지했고 의료기기 비용이 늘었으며 환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될 것입니다. 새로운 협력병원을 찾고 있고요. 대표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최 이사, 솔직히 말하세요. 이거 안기준 의사 때문 아닙니까? 최민석 이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안기준이란 사람, 내가 직접 채용했습니다. 30년 전이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실했어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동료들한테 신뢰받았죠. 최민석 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최 이사, 당신이 그 사람을 자른 거 맞죠? 네, 병원 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요?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경영 혁신한다고 30년 근속자를 자르더니 결과가 이겁니까? 최민석 이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안기준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병원의 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 인맥, 노하우. 이게 다 병원 자산이었는데 당신이 그걸 버린 겁니다. 대표님, 하지만 조직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요? 좋아요. 근데 변화의 결과가 매출 30% 감소입니까? 최민석 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 이사, 일주일 안에 이 상황을 해결하세요. 안 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회의실을 나오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수요일 최민석 이사는 정우진을 불렀습니다. 정 선생, 안기준 연락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네. 우리가 사과하고 다시 모셔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진은 당황했습니다. 이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해야죠. 지금 병원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정우진은 마지못해 안기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기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최민석 이사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기준은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 선생님, 최민석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최민석 이사는 간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안기준 선생님, 집 주소 아는 사람 있나요? 간호사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인사 파일에 있을 겁니다. 최민석 이사는 인사팀에서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그는 직접 안기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안기준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기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 선생님, 저 최민석입니다. 안기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안기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민석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이 어렵습니다. 안기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석 이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협력 병원들이 계약을 해지했고 환자 수도 줄었습니다. 매출이 30%나 떨어졌어요. 그래서요?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안기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안기준의 거절에 당황했습니다. 안 선생님, 조건은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안기준은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신뢰의 문제죠. 최민석 이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기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를 자를 때는 8분이면 충분했습니다. 30년을 8분으로 정리하셨죠.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오라고요? 최민석 이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병원 사정이 있었습니다. 병원 사정이요? 좋습니다. 근데 지금도 병원 사정 아닙니까? 저 없으면 병원이 어려우니까 다시 부르는 거잖아요. 그건 이사님, 전 도구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안기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안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복직은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사님, 저한테 무슨 명분으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병원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그럼 병원이 다시 괜찮아지면 또 자르실 건가요? 최민석 이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기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돌아가십시오. 저는 이미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며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일요일 최민석 이사는 집에서 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병원 걱정뿐이었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협력병원은 돌아오지 않고 안기주는 거절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준 일주일 기한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병원에 출근한 최민석 이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영팀장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협력업체 결제가 막혔습니다. 결제가 막혔다고요? 네. 의료 소모품 납품업체에서 외상 결제를 거부했습니다. 현금 결제만 받겠답니다. 최민석 이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요? 우리 신용도는 문제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기준 선생님 때문입니다. 또 안기준이요? 네. 납품업체 대표가 안기준 선생님이랑 친한 사이였답니다. 안 선생님이 퇴사하시니까 신뢰가 안 간대요. 최민석 이사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안기준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넓을 줄 몰랐습니다. 화요일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병원 청소용역 업체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급식 업체도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주차장 관리 업체까지 손을 뗐습니다. 정우진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안기준 선생님이 청소업체, 급식업체 사람들도 알고 지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지낸 정도가 아니라 되게 친했어요. 안 선생님은 직원들한테도 친절하셨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 급식실 분들한테도 늘 인사하시고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업체 대표가 된 건가요? 네. 몇 분은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정우진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안기준은 30년 동안 단순히 의사로만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는 물론이고 청소하는 분들, 급식실 직원들까지. 그렇게 쌓인 신뢰가 지금 거대한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수요일 최민석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다시 불려갔습니다. 최 이사, 일주일 줬는데 해결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이요? 그럼 뭐 하신 겁니까? 안기준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하죠. 당신이 그 사람한테 뭘 해줬는데 돌아오겠어요? 최민석 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최 이사, 현재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이번 달에만 5억입니다. 다음 달엔 10억이 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1년 안에 병원 문 닫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대표이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 이사, 안기준을 어떻게든 다시 데려오세요. 안 되면 당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목요일 최민석 이사는 안기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연봉을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최민석 이사는 다시 안기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안기준 선생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최민석 이사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이미 다른 병원으로 간 건 아니겠지? 그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우진은 우연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맞아. 안기준 선생님이 신암병원으로 간대. 정우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암병원은 성모병원의 경쟁 병원이었습니다. 규모도 비슷하고 위치도 가까웠습니다. 정우진은 급하게 최민석 이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안기준 선생님이 신암병원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확인된 겁니까? 아직 소문 단계지만 간호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급하게 신암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암병원 측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안기준이 정말 신암병원으로 간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안기준이 가진 협력병원, 의료기기 업체, 대학병원 네트워크가 모두 신암병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모병원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사실 안기준은 일주일 전에 신암병원 원장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저 신암병원 박정호입니다. 아, 박 원장님. 어쩐 일이세요?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안기준은 웃었습니다. 박정호 원장은 20년 전 안기준의 후배였습니다. 안기준이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병원으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안기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정호 원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조건은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연봉도 직급도 모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병원에 계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안기준은 고민했습니다. 신암병원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안기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월요일 안기준은 신암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박정호 원장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원장실로 갔습니다. 박정호 원장은 정중하게 안기준을 대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병원 둘러보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안기준은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외과 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박정호 원장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모병원이 요즘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협력병원들이 손을 떼고 환자도 줄었다고요. 안기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원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시면 그 협력병원들이 우리 병원으로 올 겁니다. 대학병원들도 의료기기 업체들도요. 안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호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과장이 아닌 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연봉은 성모병원의 2배. 수술 스케줄은 선생님이 직접 조정하시고 환자도 선생님이 선택하십시오. 안기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정호 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엔 진료부장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병원 운영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기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정호 원장은 기뻐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화요일 안기준은 신암병원과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협력병원 김상훈 원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 원장님, 저 안기준입니다. 안 선생, 어떻게 지내셨어요? 신암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선생님 계신 곳이면 어디든 환자 보내드리죠. 의료기기 업체 박철수 부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박 부장님, 저 안기준입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신암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신암병원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최고 조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에게도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두 환영했습니다. 안 선생님 계신 곳이면 믿고 환자 보내드립니다. 수요일 성모병원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기준이 신암병원으로 갔다는 소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목요일 아침 최민석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급히 불려갔습니다. 대표이사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최 이사, 안기준이 신암병원으로 갔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최민석 이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30년 근속자를 8분 만에 잘라놓고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대표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기회요? 이미 끝났어요. 안기준이 가진 네트워크가 모두 신암병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제 고립됐어요. 최민석 이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경영 혁신한다고 베테랑을 자르더니 결과가 이겁니까? 매출은 반토막 나고 협력업체는 다 떠나고 이제 경쟁 병원만 살찌웠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최 이사, 당신 책임입니다. 대표이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표 쓰세요. 최민석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30년을 8분 만에 정리했던 그가 이제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금요일 성모병원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병원이 위기입니다. 직원들은 긴장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오늘부로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안기준 선생님을 다시 모셔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기준이 돌아올 리 없다는 걸. 같은 시각, 신암병원에서는 안기준의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박정호 원장이 직접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병원 외과 부장으로 안기준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안기준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안기준은 자신의 새 사무실로 갔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성모병원에서 30년 동안 썼던 좁은 사무실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책상에 앉아 안기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성모병원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있을 때 잘했어야지. 주말 최민석 전 이사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 해고됐어. 뭐? 왜? 안기준이란 의사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람 자르는 바람에 병원이 망했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민석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30년 근속자를 그렇게 쉽게 자르면 안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쉬면서 생각해봐야지. 월요일 성모병원 대표이사는
안기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기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 선생님, 저 성모병원 대표 박상철입니다. 아, 대표님. 어쩐 일이십니까? 선생님,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안기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상철 대표가 이어 말했습니다. 최민석은 이미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연봉도 2배, 직급도 부장 아니 진료 부장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안기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대표님, 저는 이미 신암병원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모병원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대표님 있을 때 잘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조건을 올려준다고 해서 제가 돌아갈 것 같으십니까? 박상철 대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기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사람은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30년을 8분으로 정리하신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상철 대표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요일 성모병원은 추가 인력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도 언제 잘릴지 모르겠어. 안기준 선생님만 있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정우진도 자리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수요일 신암병원은 새로운 협력병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상훈 원장 병원을 비롯해 5개 병원이 신암병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안기준과 인연이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도 신암병원에 최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학병원들도 중환자를 신암병원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암병원의 매출은 급상승했습니다. 반면 성모병원은 계속 추락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0년 6월 성모병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협력병원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기 비용은 계속 올랐고 환자 수는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성모병원은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직원 30%를 해고했고 병동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정우진도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이 병원의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다른 병원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성모병원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성모병원이 왜 망했는지 아시죠? 거기 출신은 좀. 정우진은 후회했습니다. 안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반면 신암병원은 날로 성장했습니다. 안기준이 온 이후 외과 환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협력병원들이 환자를 계속 보냈고 대학병원들도 중환자 이송을 신뢰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는 최고 조건으로 지원했습니다. 박정우 원장은 기뻐했습니다. 안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기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6개월 후 안기준은 약속대로 진료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병원 운영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환자 중심 진료, 직원 존중, 협력기관과의 신뢰관계. 이 3가지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신암병원은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안기준은 우연히 성모병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때 30년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여전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출입구는 한산했습니다. 안기준은 잠시 차를 세우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야죠. 그는 다시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성모병원은 결국 다른 병원에 인수됐습니다. 30년 역사의 병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박상철 대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을 도구로 본 것입니다. 30년 근속자를 8분 만에 정리한 순간 우리 병원의 미래도 끝났습니다. 최민석 전 이사는 결국 다른 병원에 취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작은 의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한때 큰 병원 이사였던 그가 이제는 작은 의원 직원이 됐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어. 경영 혁신만 외치고 사람은 보지 못했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1년 안기준은 신암병원 부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병원은 계속 성장했고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안기준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 신뢰의 아이콘.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안기준은 후배 의사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후배들이 대답했습니다. 실력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안기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요? 네. 환자의 신뢰, 동료의 신뢰, 협력기관의 신뢰. 이 모든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의사가 됩니다.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기준은 이어 말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8분이면 충분하죠. 후배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안기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환자도 동료도 모든 사람을요.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정호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기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한 겁니다. 2022년 어느 봄날 안기준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멀리 성모병원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기준은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있을 때 잘했어야지. 그는 다시 한번 중얼거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그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버림받았던 의사 안기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지켰고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반면 그를 버렸던 성모병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봤던 최민석 이사는 몰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것.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 안기준은 그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환자를 위해 수술실로 향합니다.